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마음아 이제 놓아줄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 이경희, 출판사 행복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만두입니다. 오늘은 마음아 이제 놓아줄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공감했고 아이도 들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 고른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 채널을 만들고 책을 읽을 때는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며 힘이 되는 책이었으면 하고 골랐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선정하고 읽는 과정 중에 제가 위로받으며 어느새 눈물 짓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아이, 그리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위로가 되며 응원이 되는 책을 잘 골라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행복이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찬 건 아니지.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면서 본연의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진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나. 화가가 자신을 탐구한 그림입니다. 화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연의 나와 연출된 나. 이 둘 중 누가 진짜 나인가? 연출된 내 모습이 가짜라고 전제한다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화가는 원래의 나로부터 변화한 연출된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정글에서 살아남은 생존 방식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진짜 찾고 싶었던 자연스러운 나를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두 얼굴은 진짜 나와 사회적 요구에 적응된 연출된 나, 두 모습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국은 둘 중 하나가 아닌 절충의 어느 지점이 내가 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가는 6살,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7살 어떤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언니의 그림을 흉내내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흉내낸 그림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칭찬은 점점 좋은 그림을 그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화가는 어느새 유치원에서 가장 그림 잘 그리는 유명한 아이로 불립니다.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는 그녀의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의뢰를 받아 작업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길을 갔다면 아마도 그 직업만으로 꽤 오래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대로 들어섰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가족들과의 일들이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살아온 30해를 통틀어 가장 외롭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스로의 마음을 털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 작업.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법은 말도 글도 아닌 그림이라는 것을 화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한때 화가는 소설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게 되고 그림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글로 어떤 표현을 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글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이라 사소한 두려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림 작업은 그에 반해 더 은유적이며 더 비밀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화가는 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리라 자부합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원래의 나 자신과 세상에 보이는 연출된 나 자신은 어쩌면 분계선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옷을 바꾸어 입고 다른 역할을 하는 상황일 뿐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예술가라면 당연히 현실과 비현실,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 분명한 분계선을 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술 철학이 생기고 거기서 삶의 기준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절한 어떤 인물을 연출해내는 연극 배우인지도 모릅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은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로 살기도 하지만 몇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순간으로 거듭나기도 하니까요. 내가 만일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그 배역을 잘 치러주길 바랄 뿐입니다.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그때그때 배역을 잘 소화해내는 일. 그것은 두 얼굴의 쇼가 아니라 한 얼굴이 만들어내는 다른 측면의 프로필이 아닐까요? 행복이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찬 건 아니지에 주체인 안소영 화가는 불안 속에서 희망을 보고 싶었고 희망 속에서도 찰나의 기쁨과 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나 봅니다. 나의 바람, 나의 소망. 우리의 내면에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정도에 따라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받았던 아픔들이 특정 성격이나 질환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 새로운 따돌림과 외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화가는 학창시절 지독한 따돌림과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멸시와 차별로
깊은 상처를 떠안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든 상처가 깊어져 화가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늘 감춰야 했고 숨겨야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화가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나아질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화가는 버릇처럼 늘 감추고 또 숨깁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고 난도질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소족화는 내 삶을 바라보며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식물 도감에도 없는 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꽃. 소족화는 화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꽃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고통의 결실이 꽃이 되었습니다. 남들의 따돌림과 멸시 속에서 오롯이 자라난 봉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습니다. 소족화는 치유의 꽃입니다. 화가 자신이 스스로를 보듬어주기 위해 창조해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입니다. 그 꽃은 화가가 지금까지 약자의 위치에서 겪어야 했던 상처들의 흔적이며 그런 자신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며 격려해주는 꽃입니다. 또한 그런 소외된 삶의 시간을 절실히 느꼈던 사회를 향한 바람을 담은 꽃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마다 유형이나 깊이가 다르지만 화가는 자신의 이 치유 과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쩌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보잘것없는 잎새마저도 꽃이라는 존재로 표현하는 내 작업처럼 가치와 다름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화가는 살아오면서 가치와 다름의 존중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탄합니다. 화가의 이야기를 통해 병들고 아픈 우리 사회의 한쪽 면을 다시 또 확인합니다. 화가의 아픔은 아름다운 꽃이 되었지만 그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가 된 것 아닐 것입니다. 화가가 치유되는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고통을 제공했던 사회가 그에게 행복을 선사해야만 합니다. 상처를 준 이는 없는데 상처를 받은 이는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남에게 행한 상처는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피듯 조심조심 상대의 마음을 살핀다면 나의 사소한 부주의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나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 입고 우는 이가 있다면 다가가 안아주세요. 괜찮다고 토닥여주세요. 당신은 그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위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상황이 분명
당신에게도 위로가 될 테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위로는 결국 나의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바람, 나의 소망. 이 주제인 김태영 화가는 마음의 상처가 유형마다 다 다르지만 본인이 그려낸 꽃을 보며 어떤 이의 상처가 치료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렸을 것 같습니다. 추억과 같은 흔적이기에 그림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 emptiness.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화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쉽게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다시 처음처럼 그때의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람마다 정해둔 마음의 길이만큼만 상대를 허용하고 그 마음의 넓이에만 맞춰 반응하고 생각하는 데에 길들여졌는지도 모릅니다. 화가의 그림은 그런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emptiness인 공허인 걸까요? 화가는 사람과 동물, 살아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그림 속의 그림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누군가에게, 삶이 버거운 우리 모두에게 화가는 잠시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림 한 점의 쉼표로 마음의 여유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의 화가는 그림보다 음악을 더 좋아했습니다.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지만 광고나 영상, 어디든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파나 일러스트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대학원 공부와 사회생활을 병행했던 어떤 시절, 그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소중한 분이 건네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덕분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소중하게 느끼는 시선들로도 사람들은 위안받고 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고 감동을 전하는 일은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릅니다. 화가는 이 작품을 공허함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림을 마칠 즈음 분명 충만함으로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끔은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나를 보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안의 쓸쓸함에게 혹은 아픔이나 고통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물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추억과 같은 흔적이기에 그림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이 주체인 박예진 화가는 지쳐가는 마음에 본인의 그림이 잠시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현재가 아닌 것은 행복이 아니다. 화가는 어려서부터 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혼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 미술을 전공하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건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부터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 생각을 정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많이 모여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그림은 시작이 늘 문장입니다. 기록한 글들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엔 항상 생각하고 기록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란 건 괴물 같아서 마지막에 다다르면 가끔씩 그림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화가가 다다르는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화두로 그림을 그린 적도 없고 그리지도 않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죽음으로 생각이 귀결되는 때가 많습니다. 요즘 엄마가 많이 아프십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화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의 아픔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득 길을 가다가 멈추고 엄마를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화가는 좀 더 착한 딸로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프기 전에 엄마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리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지금은 엄마가 아파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화가는 엄마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울컥울컥 울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가는 모든 게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엄마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딸과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아프다는 사실이 엄마는 미안할 것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알려줄 것도 많고 당부할 것도 많습니다. 아파서 그걸 못하고 있는 엄마는 어쩌면 화가보다 더 마음이 쓰릴 것입니다. 엄마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아픈 게 싫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아픈 걸로 자식이 마음 아파한다면 엄마는 그 고통조차 모두 떠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엄마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엄마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죽어서도 엄마라는 이름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 압니다. 내 딸이 아파하는지, 내 아들이 슬퍼하는지, 우는지, 웃는지, 엄마니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늘 웃어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안아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아닌 것은 행복이 아니다. 이 주체인 이즈몬스터라는 예명을 가진 화가분은 본인의 그림 속에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켜본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다는 것. 요즘 화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복을 통한 치유와 소통입니다. 그것에는 선을 반복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과 하나의 무늬에 안료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반복 작업으로 패턴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말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겉으로 한층 한층 쌓이는 것은 자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화재 복원 분야 일을 하고 있는 화가는 전통 재료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전통과 관련된 여러 작업을 하게 되면서 화가는 전통 재료와 기법을 배우게 되고 그와 연관된 작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의 작품 그런 존재도 주된 기법은 반복입니다. 선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면 제 안의 생각들이 무리지어 위로 떠올라옵니다. 내 생각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나 싶게 많은 것들이 떠올라오죠. 가끔 그 순간 복잡한 마음이 싫어 작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다음부턴 하나하나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작업을 마칠 때면 잡다한 것들은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없어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바로 치유의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작업은 치유를 넘어 구도자의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가의 작품, 그런 존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꽃잎 가운데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은 부처의 것입니다. 화가든 누구든 마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치유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을 반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마음을 닦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는 지켜보는 일을 즐깁니다. 스스로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 적응하는 일이 어색하다는 그녀는 그 낯섦 때문에 지켜보는 일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지켜본다는 일은 자신에게 일종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버릇을 가진 화가는 옥상이나 제일 위층의 공간을 즐겨 찾았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자신이 좋아하는 하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해져 있는 복잡한 곳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절시켜 놓고 자신은 그것을 즐깁니다. 단절된 곳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화가는 높은 곳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단절이란 공간 속에서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 편의 책을 읽는 의미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고요히 화폭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의 느낌과 스스로 만든 단절의 공간은 어딘가 깊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그림에는 한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는 고적함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 공간과 자신의 마음의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그녀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 치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다는 것. 이 주체인 오선희 화가님은 무심코 지나쳤을 모든 일상 속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그림 속에 담고 싶었나 봅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흔적. 화가는 걷는 일을 좋아합니다. 걷다 보면 거리에 쌓인 낙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걸음을 멈추고 쌓여있는 낙엽 중 하나를 주워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처음엔 푸른 잎이었을 그것을 주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가끔 자신의 삶이 투영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푸른 나뭇잎이 마른 나뭇잎으로 되는 과정. 화가는 그것을 삶에 대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뭇잎의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되어 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사람의 삶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뭇잎 한 잎 한 잎엔 그 나름의 역사가 깃들어 있어 화가는 그 흔적을 그림으로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뭇잎을 들여다보면 삶의 기록처럼 자잘한 실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가는 그 실선들이 다양한 감정들의 얽힘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면 화가는 때때로 복잡한 신경이 됩니다. 감정들이 얽혀서 서로 상처 입는 것까지 화가의 눈에 읽히기 때문입니다. 낙엽 속에서 보이는 수많은 선들의 움직임은 자신 안에서 느끼는 고민과 고통, 침묵이 재현되면서 그것은 또 다른 세계로의 연결이자 치유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화가는 마른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여러 형태를 띠며 쌓여있는 잎들의 형태를 통해 삶과 연관된 다양한 모습의 감정들을 구상해보고 싶었습니다. 화가는 자신이 낙엽을 그리는 과정에서 삶의 시작을 느끼고 낙엽을 태우는 과정에서 삶의 끝을 바라보곤 합니다. 화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치유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흔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나뭇잎이
낙엽으로 변하는 시간의 과정들을 화가는 삶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흔적, 이 주체인 김나영 화가는 나뭇잎을 통해 그 안에 다양하게 얽혀있는 실선들로 인해 본인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데 열중했나 봅니다. 마음아 이제 놓아줄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2번으로 나누어 읽어봤는데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최소한 오늘 밤만은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참, 행복에너지 출판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